제7장 해왕검문 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7장 해왕검문 5화. 이거는 무적행에서 나올 때 맹세한 것이 있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폭광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쉽사리 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해서 이거는 지금 그 같은 일을 전개하여 오늘 해남건궁의 일반 무사의 생명은 보존하였으나 고위직 고수들은 죽음으로 징계하였으니 다만 일반 무사의 무공만 패했을 뿐이다. 스르르 슥. 이제 이건의 신용도 서서히 사라졌고 총각이 못되어 이건도 현장을 떠났는데 그가 머문 자리에 미풍이 불어왔고 소량기만 잔잔하게 남게 되었다. 산등성이를 달려나가고 있는 황금 포의를 입은 자가 있었다. 그는 비교적 살집이 있어서 달리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였는데 사실 그가 달리는 것은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었다. 일반인들이 달리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민이 신법을 펼치는 빠르기가 아닌 것 같았다. 헉헉헉헉. 그는 오랜 시간 다름질을 한 것과 같아 보였다. 그의 두 다리는 매우 신속했지만 왠지 무거워 보였다. 헉헉헉. 그의 숨도 매우 차올랐고 이 숨소리에 뚱뚱한 인물은 곧자리에 누워버릴 것과 같이 매우 벅차 보였다. 도대체 이 금포의를 입고 있는 청년은 누구란 말인가? 제길! 나는 월국에서 오늘 해왕도로 들어오며 꿈과 같은 내일을 기대했건만 지금은 쫓기는 신분이라니. 썩을알. 헉헉.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났나. 제왕천의 재령열기대 대주 제주신령이 그렇게도 고강한 무공을 가졌을 거라곤. 그의 무공은 궁주와 숙부의 무공을 뛰어넘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아, 지금 다름질하였던 인물은 불과 일각 전에 해왕도의 항구에서 이건에게 겁박받아 달아났던 이곳 남해건궁의 소공주 재령이란 말인가. 그렇다. 재령은 지금 이건이 약속한 시각에 따라 그는 자신이 몸담은 남해검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종전에 출발할 때는 해남건궁의 최고 신법인 해왕비속풍을 밟아가며 전개했다. 하지만 그는 일각이 지날 시점에서 내공력이 딸려서 그의 다름질은 속력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산등성이를 오르는 모습은 그저 일반인들이 달리는 수준보다 조금 빠를 뿐이었다. 그는 이 밤에 달리는 것이 정말 고단하였던지 그의 다름질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제길, 생각해보니 상당히 열받는구나. 신주오천세 중에 대남해건궁의 소공주, 해왕도의 소도주가 지금 모양 빠지게 도망이나 치고 있다니. 혈비를 불러야겠다. 녀석이라면 능히 제주신용을 상대할 수 있겠다. 그래, 이 능선만 속히 넘자. 그러면 제주신령이라도 봉궁수비대를 상대해야 할 것이고 이후로 나의 혈비를 만나게 될 것이니. 헉헉헉. 제길? 이러다 숨 넘어가겠다. 제길알! 드디어 재령은 두 다리가 천근만근하여 신법 전개를 멈추게 되었다. 그는 지금 죽음이 와도 더는 신법은 물론 단순한 뜀박질도 못할 것 같아서 멈췄고 그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래서 말이야. 평소에 무공은 게을리하고 너의 고강한 무공은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로 내 녀석의 신분 때문에 얻은 것이지 않으냐. 쯔쯔쯔쯔쯔쯔쯔쯔쯔. 헉! 재령은 그동안 도망하는 중에 긴장과 공포로 근육이 뭉쳐 발걸음이 무거워 천천히 걸었고 한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공을 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산길에 자신에게 호통치는 소리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신은 일각 전에 내 녀석을 한번 놓아주기로 한 사람이지. 이크. 그런데 내 녀석은 이 산등성이를 오른 지 이미 반각이나 넘어섰는데 이제야 오느냐? 나는 내 녀석을 정확하게 반각 동안 여기 소나무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 에이, 그렇게 굼떠서야. 대남해검궁의 소공주라니. 쯔쯔쯔쯔쯔쯔쯔쯔. 당신은 반칙이요. 숫자 100을 세고 나를 쫓아오기로 하지 않았어. 나는 우리 검궁의 최고 신법인 해왕비속풍을 전개하고 지금껏 계속 쉬지 않고 질주했어. 그대는 나를 속이고 바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나를 쫓아온 것이오? 그래도 나를 쫓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데 녀석아, 나는 너와 같지 않다. 내가 떠나고 소리내어 천천히 숫자를 세었지. 이것은 아직 죽지 않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검궁의 제자들에게 들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너는 운이 없구나. 나는 너를 지금 잡을 생각이니 말이다. 다음이란 기회는 없는 것이지. 아, 거짓. 허허, 녀석, 나는 너처럼 한가하게 거짓말하며 농담 따먹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내가 애먼 소리를 하니 좀 더 시간을 주겠다. 나는 숫자 1000을 셀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이 능선을 넘어 남의 건공으로 들어가기를 응원하지. 이후로 나는 내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스르르, 스스. 녀석, 정말 돼지같이 생긴 녀석이 돼지처럼 꾀돌이네. 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내게 대답하는 시간도 아깝단 말이지. 하나, 둘, 셋. 이거는 다시 소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숫자를 세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처음보다 더욱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산등성 위에 자라난 소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먼바다를 바라보며 밤하늘 별을 세는 것처럼 숫자를 천천히 세었다. 이제 1000을 다 세웠으니 다시 쫓아볼까나? 녀석아, 너는 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 녀석은 그동안 괴팍한 성격으로 수많은 사람을 못살게 굴었더구나. 내 녀석의 얼굴과 뱃살을 보니 아주 심술궂게 생겼고 말이다. 이거는 짙은 미소를 지었다. 밤하늘 보름달이 그의 얼굴에 비추니 그는 역시 전설의 반항과 송옥보다 더욱 잘생긴 얼굴로 광채가 흘렀다. 그는 지금 뜬 모를 미소를 더욱 짙게 지었는데 아마도 검궁의 소공주 재룡을 놀려먹는 것에 재미 들렸나 보다. 츠츠츠츠츠. 이건의 신용은 점점 흐릿해졌으며 그는 총각이 못되어 완벽하게 사라졌고 또다시 그가 머문 자리에는 짙은 솔 향기만 홀로 남았으니 이거는 현재 해남검궁의 소공주 재룡이란 자를 몰아붙이고 있었고 그에게 큰 공포를 주고 있었다. 물론 그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것은 이건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이요. 하지만 재룡에게는 큰 치욕과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와 고통이었으니 말이다. 이건의 신용은 너무도 신비로운 모습이었으니 점점 흐릿해졌으며 그는 총각이 못되어 완벽하게 사라졌고 그가 머문 자리에는 하얀색 성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또한 그가 머문 자리에는 짙은 솔 향기만 홀로 남았는데 찌르륵 지르륵 스스스삭 스르르 어둡고 무성한 수풀을 헤치고 나온 인물이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천상 거짓골이었다. 그것도 왕거지의 비할 모습이었다. 비록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제법 부티가 나는 금포이었지만 이는 필시 중원에서 구하기 힘든 파사국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수풀을 헤치고 나온 이는 영락없이 거지였다. 그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어디서 무슨 놀이는 하였는지 그의 머리에는 나무의 잔가지와 풀잎 등이 머리에 여기저기 흔적이 있었고 특히 그의 옷은 매우 비싸 보였지만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또한 자세히 보면 이 옷은 그저 누더기 넝마가 되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두툼한 얼굴에 개기름이 섞인 떼국물이 흐르고 있었다. 개놈! 이놈은 지옥의 야차와도 같은 놈이시다.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나는 그동안 도망하며 얼마나 많은 소변을 지렸는지 이놈이 나타난 것이 벌써 15번째였다. 이제는 나의 귀하신 몸이 정말 숨 넘어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으니 헉헉. 재룡, 혈주, 이 죽일 놈! 지금 수풀을 헤치고 나온 인물은 이건에게 방금도 쫓긴 인물이었다. 바로 남해검궁의 소공주 재룡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건에게 벌써 15번의 만남과 풀어줌이 반복되었는가? 하지만 이 재룡은 먼 발치에 서서 남해검궁의 고루고각을 보았다. 새벽녘 동틀 무렵 아직 대지 위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지만 이곳 지리에 익숙한 재룡에게는 서 있는 위치에서 눈을 감을지라도 검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긴장된 얼굴은 물러가고 미소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